안녕하세요. 서양고대철학 제9강 국가 오늘 4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또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정의로 규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전통적인 정의관에 대해서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되돌려주고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다라면, 이제 트라시마코스에 있어서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자 이익이다. 그리고 이제 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이제 강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법을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약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강자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 이제 자기들도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불의를 행할 수 있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조음의 그 종류를 좀 살펴보면서 더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라우코는 이제 그 조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관하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관이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또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제 결과로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그 우리가 윤리학에서 배우고 있는 의무론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이제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가 선한 것이냐, 동기가 올바른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시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게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또 올바름 자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당의 문제가 도덕의 기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최대에서 최대 행복,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형태의 그 쾌락을 가져다 줄 것인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조음의 문제고, 그 오름도 그런 어떤 좋은 결과들을 산출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조음이 오름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좋은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라면 쾌락을 많이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면 그건 이제 올바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보다는 결과 아니면 이제 결과보다는 동기, 이게 이제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어떤 큰 대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좋은 거, 동기적인 측면이죠. 또 결과로서도 좋은 거, 공리적인 측면, 이것들이 이제 둘 다 그 정의의 속성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이제 기피하고 싶은 거다. 그 자체로는 이제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벌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 또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생각과는 이제 정 반대죠. 그게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 아닌데, 자, 그게 이제 좋은 결과들을 도출하는 한에 있어서,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수나 평판이죠. 그런 측면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제 정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곱씹어 보면 이제 대중들이 생각하는 정의관과 그다음에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는 그 강자의 이익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정의는 안 좋은 거죠. 정의는 이제 그 자체로는 이제 안 좋은 건데 우리에게 이제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인데 그거를 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결과들,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라우코는 소크라테스가 이 정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그 자체로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죠. 자,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행하면 마땅히 또 결과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소크라테스 주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정의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고 우리 어떤 경향성을 거꾸로 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의가 왜 그 자체로 옹호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물음들을 이제 답하기 위해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주장했던 이제 정의의 기원, 또 정의를 이제 실행하는 게 왜 어려운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구를 이제 살펴보면 선생님께서 보기에는 좋은 것, 아가손이죠. 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 자체 때문에 반기며 갖고자 하는 그런 것. 이를테면 이제 기쁨이라든가 또는 즐거움 중에서도 해롭지 않은, 따라서 이를 지님으로써 나중에라도 기쁨 외에 아무것도 이로 인하여 생기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좋은 것 말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그 자체 때문에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생기는 결과들 때문에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슬기로운 것이나 보는 것 또는 건강한 것, 따위와 같은 것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좋은 것의 세세 종류가 있어서 이에는 신체의 단련이나 환자의 치료받음, 그리고 이제 의료행위나 기타 돈벌이가 속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수고롭기는 하지만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들을 수용하려는 것도 그것들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보수라든가 그 밖에 그것들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좋음이 이제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제 오직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들이죠. 오직 그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결과들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거. 결과들 때문에 좋아하는 거, 그 자체로서 이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거, 뭐 보는 거, 건강, 이거는 이제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죠. 슬기로우면 뭔가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보는 것은 또 이 보는 기능 이외에 어떤 다른 결과들을 주어주는 거죠. 건강하면 또 이제 우리가 뭐 사업도 하거나 뭐 운동도 하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것에 생기는 어떤 결과들 때문에 이제 이 슬기로운 거, 보는 거, 이제 건강한 것들을 챙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고롭지만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자체는 안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외적인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좋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라우콘이 묻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로도 좋다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이제 진정으로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있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 트라시모코스가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정의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대중들의 정의는 항상 안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이제 글라우콘이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래 불의를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고 이제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익을 관찰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냥 어떤 질서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항상 이제 손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면 뭐 마법의 망토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 강도가 돼가지고 은행을 털었을 때 그것을 뭐 붙잡히지만 않는다라면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로 이제 힘 있는 사람들, 강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자기 맘대로 사는 거, 이런 어떤 불의를 행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 반면에 이제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자기가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지거나 아니면 어떤 법의 제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정의롭게 행동하냐?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불의를 당해서 입는 나쁨이 불의를 저질러서 얻는 조언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불의를 통해서 그 손해 보는 거, 불의를 통해서 손해 보는 것이 불의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불의를 저지르면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절대 권력을 가져가지고 불의를 저지르면 실제로 이제 뭐 잡혀가지 않는다, 자기를 처벌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뭐 누구나 다 불의를 저지를 텐데 대부분 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는 법적인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비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난이나 도덕적 제재나 뭐 법적 제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불쾌감이라든지 불이익들이 이제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서로 간에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제 당하기도 하는데, 절대 강자가 이제 아닌 한에 있어서 한쪽을 이제 피하고 한쪽만을 이제 취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강자가 이제 아닌 이상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불의를 저지를 수 없죠. 불의를 이제 수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의를 저지르거나 당하지 않도록 서로 이제 협약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법의 기원, 이 정의의 기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지시하는 바가 바로 이제 정의로운 것이다. 법을 따르는 것, 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정의의 그 기원, 정의로운 행동을 이제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를 당해서 입는 안 좋음이 불의를 저질러서 얻는 조언보다 이제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처벌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처벌에 대한 공포가 없다라면, 이런 어떤 내적 제재가 없다라면,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어떤 수치심과 같은 이제 외적 제재가 없다라면 사람들은 전부 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약자들이 서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 약자들이 맺고 있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관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이제 불의를 당해서 입는 나쁨이 불의를 저질러서 얻는 조언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제 정의관에 기초를 하고 있고, 정의 그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
그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의를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했던 그 강자의 이익과 어떤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A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 불의를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전제에서 이 대중의 생각과 트라시마코스의 생각이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앞에서 그 본래 불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명제는 트라시마코스의 이제 강자의 논리 이런 것에 이제 전제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불의를 당해서 입는 안 좋음이 불의를 저질러서 얻는 좋음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 바로 법을 따르는 약자들의 입장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법이 어떻게 발생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약자들이 서로 협약을 맺게 되고 그 약자들이 협약을 맺게 되는 이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법을 만드는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따르는 약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약자들이 만약에 이제 권력을 갖게 된다라면 이런 사람들이 강자가 되어서 그런 강자들이기 때문에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법을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 간의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궁여지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자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강자의 이익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하는 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약자들이 서로 불의를 저지르거나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보험책으로서 만들어 놓은 법.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형태로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나,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글라우콘의 주장은 약자들이 더 이상 불의를 저지르거나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방어책으로서 만들어 놓은 법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위해 군림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인용구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들 말하고 있으니까요. 본디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좋은 것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걸 당함으로써 입는 나쁨이 그거를 저지름으로써 얻는 좋음보다 월등히 커서 결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불의를 저지르지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며 그 양쪽을 다 겪어보게 되었을 때 한쪽은 피하되 다른 한쪽을 취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로서는 서로 간에 불의를 저지르거나 당하지 않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이제 이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제 또한 바로 이것이 연유가 되어 사람들은 자신의 법률과 약정을 이제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이 법에 의한 지시를 합법적이며 정의롭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로 이제 정의의 기원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그건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최선의 경우와 그걸 당하고도 그 보복을 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 이 두 경우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혼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예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두 남녀 간의 그 부부 관계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결혼 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강한 남자가 뭐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여성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반려자로 삼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죽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사람이 이제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 아름다운 여자하고 살다가
이제 B라고 하는 남자가 더 강한 남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또 그 여자를 차지하고 또 나중에 이제 C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B를 죽이고 또 여자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자들이나 이제 여자들끼리 서로 이제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뭐 약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있으면 누구나 이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이 두 사람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정들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법의 기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는 이제 강자의 측면이 아니라 이건 이제 약자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게 그 불의도 해보고 불의도 저질러 보고 또 불의도 당해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보면서 이제 어느 한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힘들죠. 자기가 뭐 지금 현재는 강자지만 나중에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게 하지만 나중에는 불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보험으로서 서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그 앞으로 그 미래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약정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신테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정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합법적이다 또는 정의롭다. 이걸 따르는 것이 합법적이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최선의 경우. 이건 이제 사람들이 정말 다 원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불의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이제 가장 최상의 경우이고, 그걸 당하고도 보복을 할 수 없는 어떤 최악의 경우, 불의를 당하고도 보복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이제 또 그 최악의 경우다라고 약자만이 갖고 있는 이제 경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불의를 당했는데 보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상대방의 힘이 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약자의 가장 큰 약자의 이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법이다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는 역할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이제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법이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글라우콘이 이야기하는 이제 약자들의 협정으로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음에 대해서 그 세 번째 부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음의 이제 세 번째 부류. 조음의 첫 번째 부류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체로서 좋은 것. 또 이게 결과로서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결과로서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고롭지만 그 결과가 이제 그 결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이제 헷갈리게 설명했는데 일단 첫 번째 좋은 것은 그 자체로서 좋은 거. 첫 번째 좋은 것은 그 자체로서 좋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것은 결과로서 좋은 거. 결과로서 좋은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좋은 것은 이제 수고롭지만 우리에게 이제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거. 이것을 이제 세 번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글라우콘이 이 약자들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자체로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자들의 협정으로서 이 정의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는 이제 불의를 행해서 얻는 이익보다 불의를 당해서 잃는 손실이 뭐 한층 더 크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이라는 약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불의를 저지르고도 법의 처벌이나 상대방의 보복을 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정의를 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정의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돌아올 그런 어떤 공포, 처벌에 대한 공포, 보복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정의로운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명성이나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의를 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인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동기는 불의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의 어떤 보복, 사람들의 어떤 비난, 뭐 수치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적 제재, 또 내적 제재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또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누구나 남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강자가 된다라면 누구도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제 그런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 귀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귀게스가 이제 반지를 가지고서 이제 투명 인간이 되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왕비를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도덕감, 정의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외적 제재나 내적 제재가 없다라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강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불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제 이 강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불의의 이익이 그만큼 이제 쉬운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런 어떤 뭐 생물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이런 어떤 불의를 통해서 얻는 이익들, 이걸 우리가 이제 강자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을 착취하거나 남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또 그거를 저질렀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그런 어떤 처벌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정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제 이득의 측면에서 견준다라면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의를 이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내적 제재나 외적 제재가 없다라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는 평판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없다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의보다는 이제 불의를 행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의로운 삶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정의한 어떤 삶을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불의는 나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정의 그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거, 그 정의 자체가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정의 자체가 안 좋은 건데 그 결과 때문에 이제 이 정의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정의 자체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의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의 자체로서의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서 모든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불의를 하고 싶은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 틈만 나면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불의를 하고 싶지만 이 정의 자체가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제 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글라우콘은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정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임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정의와 이제 이 불의의 선택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의들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간에게 있어서 그 도덕적인 상황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향성, 내적인 욕구들, 자 이런 것들에 여전히 뭐 굴복할 수도 있지만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배고파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빵을 나눠주는, 내가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기서 또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는데도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경향성과는 다른 방향의 어떤 삶들을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좋음이 단순하게 그 경향성을 따라가서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그런 어떤 해피한 순간들, 어떤 해피한 결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어떤 정의, 올바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꺼이 자신의 어떤 내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왜 사람들이 그 정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지 않고 왜 이제 불의를 추구하는가, 이런 이제 물음을 또 던져볼 수가 있죠. 왜 사람들은 이제 불의를 저지르려고 할까? 이제 사람들은 불의를 당해서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내적 제재나 외적 제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왜 능력만 있으면, 왜 할 수만 있으면 불의를 저지르려고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이제 던져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인간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은 그 자신의 제목 이상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탐욕 때문에 그렇다.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탐욕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불의를 저지르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죠.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잉여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이제 먹으면 끝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이제 미래를 생각하죠. 현재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축적하고 그걸 더 쌓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을 이제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들한테 이제 밥을 주면 엄마 돼지가 이제 새끼가 있든 없든지 간에 막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새끼들이 막 달려들면 발로 차고, 근데 이제 그 돼지는 딱 배가 불러버리면, 엄마 돼는 배가 불러버리면 다른 새끼 돼지들이 뭐 먹으려고 하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일단 자기 배가 차면 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항상 더 이상,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상을 이제 추구하죠. 이제 100만 원 주면 이제 200만 원 갖고 싶고, 200만 원 주면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싶고, 2천만 원 있으면 또 2억 가지고 싶고, 끊임없이 이제 이 탐욕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적당하게 사업 규모를 유지하면 좋은데, 항상 뭔가 이제 한 큐에 엄청난 부를 노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미끄러지는 것들이죠. 자, 인간의 이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배당분, 이런 어떤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탐욕을 일으키는 이제 원동력은 남을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남보다 이제 앞서려고 하는, 남보다 이제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 이런 것이 이제 인간에게 탐욕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항상 이제 그 자기 자신 앞에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인간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게스의 반지에서 목동이었던 이제 기게스가 이 반지를 갖게 되면서 이제 무소불위한 힘을 이제 얻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왕비를 죽이고 왕을 차지하는,
왕자를 왕위를 이제 차지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인간은 이제 그런 어떤 부정의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금 당장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약자인 경우에는 이제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에게 이제 이런 어떤 절대 반지, 뭐 절대 불의의 권력이나 힘들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180도 바뀐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 자, 이제 뭐 우리가 그 뭐 선거와 관련해서 뭐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자신들이 이제 굉장히 그 정치 세력 큰 정치 세력을 갖지 못했을 때 항상 이제 굽신굽신 거리죠. 특별히 선거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선거 유세하면서는 굉장히 이제 약자인 척하죠. 투표를 한 표 달라라고 하는 이제 읍소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딱 뭐 권력이 주어졌을 때 뭐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이렇게 기관장이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180도 달라지는 것들이죠. 왜냐?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법 위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정의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아무도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실천하는 것은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무능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무능 때문에 마지못해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음과 같이 상정을 해보면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다. 각자에게, 즉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도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라면 또 각자의 욕망이 각자를 어디로 끌고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정의로운 사람도 탐욕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현행 중에 포착하게 될 것이다. 자, 이는 모든 천성이 좋은 것으로서 본디 쫓게 마련인 방향이지만 법에 의해서 강제로 평등에 대한 존중 쪽으로 천성이 유도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을 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지켜본다라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이나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그들이 이제 어떤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이런 그 자기의 어떤 탐욕을 뭐 재산이라든지 뭐 이 권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의로운 사람이나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막으려면 법으로 강제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법이 이제 이런 어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불의를 하고 싶은데 불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왜냐하면 이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그 더 이상의 탐욕, 자기 목 이상의 어떤 탐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왜 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는가? 이 법의 기원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하나는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강자의 이익, 강자들이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제정해서 이 약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런 어떤 방식들이 자신에게 이제 돌아올 이익들을 관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글라우콘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불의를 하고 싶은데 불의를 저질렀을 때 돌아오게 될 어떤 처벌, 이 처벌에 대한 어떤 공포심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고 불의에 의해서 또 그런 어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를 빠져나가는 쪽, 또 불의에 의해서 굉장히 커다란 상처를 받는 쪽, 이 양자의 극단의 어떤 가운데 중립으로서 이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지만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그런 어떤 처벌, 또
그 외적 제재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형태의 이제 법들을 만들어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두 번째 절에서는 이제 이 전통적인 정의관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말과 행위 규범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논의인데, 자 이제 케팔로스에 대한 정의, 케팔로스가 이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좀 생각들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직 이제 그 항상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채무에 대한 이행,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을 빌린거나 받은 것을 이제 되돌려 준다라고 하는데, 이 채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규범 중에 이제 하나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규범이나 일상적인 규범이나 이제 원칙들은 우리가 이제 이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정의에 대해서 데피니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고받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주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친 사람이 자기한테 후억한 걸 달라고 얘기했을 때, 총을 달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이제 발레를 좀 살펴보면, 정의가 데피니션이 갖춰야 될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엄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통용돼야 될 그런 어떤 그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그 정의의 데피니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정의가 이 정직과 채무의 얘기에서 어떤 때는 올바르지만 어떤 때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예외 없는 엄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나 행위 규범이 정의로운 것이 되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결과를 이제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플라톤이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어떤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결과로서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행위 규범으로서, 말이나 행위 규범으로서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그건 이제 정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의는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고 결과로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츄에이션이 되든지 간에 해를 끼치거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말하는 것 또 행위하는 것에서 이 그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좋음을, 어떤 때는 이제 좋지 않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엄밀성에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정의의 데피니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적용 대상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의 적용 대상의 상태와 형편에 이제 적합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다, 테크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우리가 데피니션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엄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엄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면 이 기술 개념이라고 하는 테크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거는 일관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 적합한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을 이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가령 어떤 사람이 멀쩡했을 때 친구한테 무기를 받았다가 후에 이제 그 친구가 미친 상태로 와서 그것을 돌려주기를 요구한다라면, 그런 걸 돌려줘서는 안 되거니와, 그런 걸 되돌려주는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죄다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결코 이제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것과 받은 것을 갚아주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정의에 대한 의미 규정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것과 채무이행, 정직과 채무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좋은 결과이지만 어떤 때는 이제 미친 사람 경우에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초래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좋고 또 결과로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냥 일상생활적인 단순한 말이나 행동에서는 우리가
그 정의다라고 하는 저스티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그것들과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갖고 이 엄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떤 전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술이나 항해술, 의술이나 항해술처럼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 그 합당한 가품, 합당하게 돌려주는 것, 이 합당함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다. 정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케팔로스는 이제 정직함과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말이나 행위의 수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이제 폴레마르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합당적인 갚음, 이게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때는 좋은 것 결과를, 어떤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품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가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합당하다, 프로세콘이라고 얘기하는 합당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이 필요한 어떤 행위이다. 일상적인 행위나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이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의 합당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기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는 테크네, 또 라틴어로 이제 아르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 아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아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는 이제 학술적인 거, 뭐 기술, 또 논쟁술, 변증술처럼 이제 이 술에 해당하는 뭐뭐를 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 뭐 재간, 솜씨, 방책, 뭐 이런 의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의를, 저스티스를 이제 이 기술로 보는 이런 어떤 관점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어떤 면에서 또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정의를 기술로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기술 중에 하나처럼 이야기할 때 이 정의, 기술로서의 정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술 자체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를 줄 수도 있고 이제 독을 줄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파르마케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 파르마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제 약인데, 이 약은 그 안에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쓰이는, 하나는 약이라고 하는 말도 쓰이고 하나는 이제 독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어떤 때는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의술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기술 이 자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또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술이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도 이제 이 정의의 기술은 이제 작동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술이나 항해술 같은 기술들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술이나 항해술 같은 경우에는 해를 줄 수도 있고 득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항상 이제 그 득을 줘야만 하는, 항상 조음을 줘야만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정의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정의는 그 자체로도 좋고 또 결과로도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일반적인 의술이나 항해술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또 이제 의술이나 항해술 같은 기술은 적에게도 또 아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러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적과 아군을 구별해서 적용하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기술이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죠. 일반적인 기술은 이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적에게는 나쁜 것으로 또 아군에게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또 이런 어떤 일반적인 기술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들은 이제 무차별적으로 적에게도 아군에게도 똑같이
뭐 좋음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기술은 적에게는 나쁜 것으로 갚아주고 또 아군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뭐 이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합당한 갚음과 관련해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합당한 무엇인가를 이제 주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정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고 항해술은 이제 바다의 위험과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고 이제 그 근데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 시에 항전을 위한 어떤 이제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 평화 시에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쓸모가 없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친구에게 잘해주고 적에게는 이제 잘못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나 적의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게 이제 그 평화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쟁 시에는 친구하고 적하고 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잘해주고 적에게는 이제 못해주는 것이 이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래서 평화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제 친구와 적이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 어떤 구분들이 이제 애매한 상황들인데 이때는 이게 정의는 없는 것인가? 일단은 이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폴레마르코스에 따르면 이제 그 계약이다, 심볼라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다, 이제 코이노네마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금전상의 거래다로 이제 한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금전상의 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재화의 안전한 보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보관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 결론을 이제 맺게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사용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유용할 때는 무용한 것이고 또 무용할 때는 유용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기술들이 사용될 때는 전혀 발휘를 하지 못하고 또 이것들이 이제 발휘가 될 때는 다른 기술들이 사용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안전한 보관 어떤 것을 보관하는 것으로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제 규정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 모순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금운을 함께 이용해야 할 경우 정의로운 이는 무슨 일에 남들보다도 더 쓸모 있는가요? 그걸 맡겨놓되 안전하게 해야만 할 경우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자, 그러면 그것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두어야만 할 때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돈이 소용없는 그런 때에 정의가 소용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포도나무 전정용 낫을 보관해 둬야만 할 때도 정의가 공동 관계에 있어서나 개인으로서나 소용이 될 테고요. 만약에 그것을 막상 사용해야 할 때에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기술이 소용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과 관련해서도 정의는 그 각각의 것에 사용 시에는 쓸모없다가도 쓰지 않을 때는 이제 쓸모가 있게 되겠군요. 그러고 보면 정의란 그다지 요긴한 것이 못 되겠소. 만약에 필요 없게 된 것들과 관련해서만 그것이 소용되는 것이라면 말씀이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제 기술로 봤을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기술들이 사용될 때는 쓸모가 없고 또 이제 쓰지 않을 때는 그런 기술을 쓰지 않을 때는 이제 쓸모가 되는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면적인 특성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싸움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제 권투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싸움에 있어서건 간에 치는 데 가장 능한 사람은 방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이제 질병도 막는 데 있어서 능한이면 이 사람은 몰래 병을 생기게 하는 데도 있어서도 아주 능하겠죠. 그러니 군대의 훌륭한 수호자가 바로 적의 계략과 그 밖의 작전들을 몰래 탐지해내는 데 있어서 또한 훌륭한 사람이겠죠.
따라서 누구든 무엇에 있으든지 유능한 수호자는 그것에서도 유능한 도둑이기도 하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기술은 이런 그 양쪽에 모두 다 적용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이제 그 파르마콘 이야기하면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독이라고 하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술과 관련해서 의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사람을 이제 죽이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좋고 또 결과로서도 좋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합당한 되돌려줌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기술로 간주하는 순간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한계들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폴레마르코스가 이제 합당한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친구에게 좋은 것으로 또 적에게도 나쁜 것으로, 적에게는 나쁜 것으로 갚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거를 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려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 친구와 적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돼야 되죠. 이제 칼 슈미트가 정치 철학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항상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과 다른 편,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뭐 다른 편은 다 적폐죠. 다 쓸어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솔제니친이 뭐 한두 명 죽이는 것은 그냥 뭐 사람들이 또 기분에 따라서 또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뭐 채무 관계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것에 휩쓸릴 수 있지만, 이제 뭐 100명, 200명 많은 사람들 죽여야 될 때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죠. 이데올로기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다 쓰레기고 저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5개 정도 있었는데, 뭐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그다음에 민족주의, 뭐 또 파시즘, 나치즘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공산주의. 자, 이런 것들이 항상 친구와 적을 구분을 해요. 친구와 적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면 전부 다 쓰레기. 우리 낭만주의, 혁명적 낭만주의,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이런 어, 엄청난 학살들이 벌어졌는데, 또 이제 그 나치즘도 마찬가지죠. 나치즘도 이제 600만을 학살하는 그런 경우들, 가스실에서 전혀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 뭐 거기 그 책에 나와 있는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악의 평범성,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자기들은 이제 관리인으로서 그냥 공무원으로서 그런 어떤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내리는 그런 명령들을 단순하게 어,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런 사람들은 이제 공공의 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흉악무도한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끔찍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지 않는 거죠. 신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운명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적폐 대상으로서 다른 타인들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플레마르크스가 이제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친구에게 좋은 것, 또 적에게 나쁜 것으로 갚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친구와 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친구와 적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적에게 이롭게 하고 친구에게는 해롭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합당한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진짜 정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판단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친구냐, 누가 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원천적인 어떤 형태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은 친구는 좋은 사람이고 적은 이제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좋고 나쁨에 대한 참된 인식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항해술이라든지 이런 지식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고 그 안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합당한 보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친구에게는 좋은 것으로 그다음에 적에게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되갚아 주는 것들인데 이 친구가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것, 또 적이 누구인지를 어떤 구별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와 건강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주지만 친구와 적을 구분해 주진 않죠. 다른 기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기술은 적에게도 친구에게도 해와 득을 모두 다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중립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라고 하는 어떤 기술은 친구와 적을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구와 적을 구분할 때 좋은 것을 친구로 또 나쁜 것을 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지식, 또 다른 형태의 인식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의술이나 행예술과 같은 레벨의 기술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그 원천적인 또는 본질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잘못 판단하면 실제로는 선량하지 않은 많은 이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선량한 이로 보이는 반면 실제로는 선량한 많은 이가 그와 반대로 보이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들이 적들로 되나 나쁜 사람들은 친구로 되겠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친구냐 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오류 가능성들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이제 의술이라든지 뭐 항해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이든지 친구든지 구분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이제 좋음을 주든지 아니면 악을 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 정의만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합리성 또 합당성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게 친구인지 적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하는 어떤 지식이 또 다시 필요한 거죠. 아니면 이제 그것을 이 정의라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녹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4차시, 5차시 뭐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좀 요약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음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자체로서 좋은 거, 그다음에 결과로서 좋은 거라고 이제 하는 거. 근데 그 결과로서는 이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체로서는 좋지 않은 것.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이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정의를 평가할 때 갖고 있는 이제 좋음의 기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결과로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결과로서 좋은 것. 이런 어떤 세 번째 기준의 좋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정의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추구하는 이유는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고롭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 제재라든지 내적 제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처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자신에게 이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정의로운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이제 능력만 있으면 불의를 행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 없고 자신이 이제 불의도 행해도 보고 또 이제 불의를 당해도 보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양극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사람들이 약자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약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법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과 그다음에 이제 이 글라우콘이 이야기하는 약자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자의 협약으로서의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왜 이런 그 불의를 저지르려고 계속 노력하냐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몫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저지르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주제로 그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술로서 간주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케팔로스가 그 정직과 채무의 이행과 관련해서 그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폴레마르코스가 이제 합당한 갚음,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합당한 되갚음을 이야기할 때 그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이 필요한 어떤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를 했었고 그런 어떤 이제 합당함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서 정의를 이제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들,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그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기술들은 이제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에게도 또 친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고 내리거나 뭐 사라지거나 이렇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에게는 좋은 것, 그다음에 그 적에게는 좋지 않은 것을 주는 건데 문제는 친구와 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지식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 기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모든 전문 기술들은 중립적인 측면이 있다라면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를 구별해내고 또 진정한 적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지식이 아니다. 이것들이 또 이제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또 그 특수한 형태의 이제 지식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그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기술로 정의를 그 데피니션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차시 5차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